네. 이제 2회차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회차 때 오셨던 분도 계속 계시네요. 네. 그럼 이제 다른 라인을 좀 한번 더 보시면 되겠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슬라이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대부터 좀 보여드릴 거고요. 학교 하나 자료씩 보시면 좀 읽기는 하는데 보긴 보는데 해석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 학교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숙대도 얘기하고 1차 때는 이제 국민세종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랬는데 또 송실대 라인도 생각하실 부분도 있지만 안정으로 쓰실 수도 있고 적정 또는 거기서 상향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올해에 대한 예상하고 이제 요게 파란불 빨간불의 의미가 빨간불은 좀 조심해야죠. 파란불은 아무래도 조금 안심이 되는 그런 신호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약 30장의 슬라이드를 한 4, 50분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께서 끝나고 나서 학교에 대한 나름의 가나다 조합을 잡을 때 이 대학에 좀 초점 맞춰야 되겠다 이런 거고 이제 상위 대학을 가면 요즘에는 입시 부정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대리시험 이런 게 아니라요. 모의 지원 사이트 있죠? 거기에서 그냥 수시 합격한 아이들 높은 성적대 애들이 막 집어넣습니다. 모의 지원에 하나만 지금 있잖아요. 그 유료로.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야, 여기에 이렇게 상위권 애들이 들어가 앉아있네. 사실 걔들은 거짓인 거죠. 허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아이들이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야, 이 성적대 애들이 여기 있으면 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목표로 하는 학과를 보내려는 그런 무리들도 있다고 일부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상위권 학과 쪽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경위 여기 쪽은 좀 덜합니다. 혹은 없거나 그러니까 아예 스카이 쪽 가는 애들은 그런 식의 부정을 저지르거나 그러지만 또 그런 것들을 빨리 고발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점수대에 맞춰서 잘 맞춰서 쓰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배치표 상의 점수랑 좀 다른 결과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은 좀 답답하죠. 그런데 이제 어둠을 조금 내몰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 대학은 내가 이제 짚어봐야 되겠어라는 대학이 되고요. 저희들에 대한 소개는 앞서 1차 때도 소개해드렸는데 1년을 데리고 있어 보세요. 이 재수생 애들. 걔들 눈물과 땀을 압니다. 물론 고3 학생들도 고생했는데 저희는 재수반에서 정시 배치를 시작해서 가나다학을 3번 쓸 때 다하고는 결국 버릴 수밖에 없고 가나 2개를 어떻게 하면 살려살까를 노력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일산 청소년 입시 담임이기도 하고 전략 담임이기도 하고 조청 입시센터 쪽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참 캠퍼스는 원래 잔디밭이 무성하고 참 누워서 자고 참 좋은 데인데요. 지금은 그런 생활이 좀 힘들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오길 바라면서 내일 또 코로나도 꺾이길 바라면서 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중대 동국대 배치표 여기가 지금 보시면 중앙대잖아요. 그 다음 여기가 동국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쳐 있더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중앙대학교의 꼬리가 이제 소위 비인기학과 쪽에 해당하는 학과가 되는 거죠. 한국외대 거기 이 머리는 이게 LDLT입니다. 근데 LDLT는 거의 여기에 가깝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인 겁니다. 배치는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 꼬리 박스 그래프에 꼬리가 길고 꼬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쪽에 머리는 최상위 학과인데 동국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찰행정? 여기 있지 않고 더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근데 이 꼬리 혹은 머리는 사실 이 점수 때 이렇게 높은 점수면 애들이 겁나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죠.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배치표 안에 박스 그래프가 겹쳐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서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며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서열로만 이 상황을 파악하고 동국대 이 성적이 결국은 중앙대 성적과 많이 겹칩니다. 사실 동국대와 경희대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거의 동국대 성적이면 중앙대를 못 쓰는구나. 이게 다 거짓말인 거죠. 이게 뭐냐면 배치기관에 배치 점수를 제가 박스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환산하잖아요. 동국대는 적정한 성적이 나오는데 와 중앙대가 수학을 45% 반영해 또는 40% 반영해 그럼 여기가 내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올해는 안타깝게도 지금 보면 딱 경영 쪽은 이과 애들이 씁니다. 딱 경영만.
근데 사회과학 관심 없습니다. 미디어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문 더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각 대학의 상경만 일단 조심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지원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중앙대만 해도 올해 입시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경희대 많이 늘었습니다. 외대도 늘었고요. 시립대도 늘었고 건국대, 동국대도 늘었습니다. 여기만 늘었나요? 상위대학의 모집 인원이 늘었고 수시 2월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배치표는 더 심각한 왜곡이죠. 세종대 쓴 학생들은 아예 건국대를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겠네요. 이 점수대 아예 없잖아요. 이것도 저희 기관이 아니라 모 입시 기관의 배치표를 가지고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배치표에 나와 있는 이 점수를 가지고 내 배치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아까도 상경계열에 지원한 학생과 그 차이가 과만 달라지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배치표에 대한 얘기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라고 했지만 거짓말입니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자 그럼 뭘 봐야 되냐 하면 일단 이 그룹은 거의 깻잎 한 장 차이 정도가 날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환산점수 때문에 그렇게 착각이 있고 배치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착시가 심해지는 거라고 보시고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중앙대, 그 다음에 중앙대를 먼저 잠깐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은 성적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100분이 94대가 나오고 94는 높죠. 근데 이 높은 이유가 이와야 될 반영비가 일정해요. 근데 자 잠깐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가면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여기 대학 여기 경희대학교는 90이죠. 92죠. 이와야 될 훨씬 높은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70% 것은 앞서 1차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 100분위로 간 대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붙은 학생의 100분위만 가지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겁니다. 그 반영비라든가 표점의 유불리 혹은 이 학생이 이대로 가면 더 높아질 수 있는 건데 혹은 낮아질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잘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1차 들으신 분은 복습이 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낯설실 수 있어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중앙대부터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 대학, 모집군, 가나다 세 개로 쪼갭니다. 이 중앙대는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굴리냐면 인문대 쪼개보세요. 국문과 사학과 철학과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합쳐버립니다. 합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합격선이 올라가고 꼬리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중앙대 철학과 한참 아래였죠. 지금은 여기다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컷이 올라갑니다. 이 중앙대가 머리 쓰는 이런 부분이 가나다군도 또 나타나 있는 거죠. 다 상위권 모으겠다는 거죠. 자, 그럼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라면 올해 글로벌 금융은 안 쓰겠습니다. 공공인재는 고민해보겠습니다. 여기 경영경제도 안 쓰겠습니다. 네, 다음에 여기 간호는 쓰겠으나 경영 쪽은 안 쓰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수학의 반영비가 높다라는 점. 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수학의 표점이 문과 학생들이 이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됩니다. 또는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인재는 법대인데 옛날로 따지면 여기는 이과 애들이 안 오거나 써도 약간 씁니다. 그러므로 미디어 쪽이나 공공인재는 분명히 문과 상위권이 조합이 많으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학생들의 그 특징은 결국 국어 수학을 잘하는 문과 학생들인 거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제 어디를 쓰냐면 이화여대도 같이 고민을 하겠죠. 나군에 이화여대를 쓰고 나서 가군에 미디어를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둘 다 붙을 수도 있지만 둘 다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화여대는 반영비가 29.72 국어인데 수학 반영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탐구 반영비가 그거랑 비슷할 정도고 영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영어가 2등급 바깥으로 나가면 감점폭이 크고 반면에 영어라든가 탐구 이런 쪽에 강세가 있으면 이화여대 적극적인 지원입니다만 이 성적으로 이번 중대를 쓰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대학 중에서 이화여대가 무난한 반영 방식 이과애들, 공대 아이들이 이화여대 경영이나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과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곳 그리고 신중해야 되는 곳 여기는 자연계 학생들이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문과 텃밭이 되겠죠. 그래도 학생들이 이제 이화여대에서 지원하실 때 좀 주의하실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 입결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입결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 입결에 대한 자료를 보시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집 드린 거 한번 보시면 두꺼운 자료집 있죠? 거기 가면 학교별로 다 있습니다. 중앙대를 한번 찾아보시고 중앙대를 한번 펼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자료랑 그쪽 자료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희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다 있고 거기는 상세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투스 연구소는 정말 디테일에 강합니다. 우리 김병진 소장이 김태일 정도로 굉장히 강한 디테일이 있어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놔서 이 정도까지 줘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전문적인 자료도 많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요. 자, 여기 학생들의 성적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내림차순으로 한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정리된 사항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중앙대학교 지난해 입결입니다. 지난해 입결. 지난해 입결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단 어느 분이었는가? 분 변동이 없네. 그 다음에 몇 명이었는가? 수시 2월. 올해 이 수시 2월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게다가 최저 통과 못한 애들 많겠죠. 물론 수시로 빠져나가는 상위권 정시 좋은 애들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수시 2월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 그 기간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2월이 될 텐데 정시에 늘어난 인원이 있다면 좋은 소식이죠. 여기는 최종 인원, 2월 돼서 150명까지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경쟁률은 21.3대 1이면 다분의 경영으로 최고의 대학이죠. 중대, 매대, 건대 여기밖에 없습니다. 가나군의 대부분 대학이 몰려있고요. 충원은 1600, 저희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1615명이 돌고 돌아서 이게 1000%란 말입니다. 100바퀴 넘게 도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 바퀴, 두 바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과 자체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충원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0바퀴 넘게 돌았다는 말이 되겠네요. 10바퀴 넘게요. 자, 그 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 요걸 잘 보실 때는 이 성적은 중앙대 반영비가 4대 4대 2란 말입니다. 4대 4대 2는 성균관대 똑같아요. 사실 성대하고 중앙대가 친합니다. 둘이. 그래서 반영비가 똑같으면 서로 나오는 거죠. 성대로 가는 친구들이 중앙대 쓰고 중대 쓰는 친구들이 성대를 쓰는 이유가 반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반영비를 보시면 극강의 조합이죠. 국어, 수학이 높습니다. 여기 탐구 100분위가 낮은 거죠. 그 상태의 평균이 93.7이 나오는 건데 대체로 이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보면 중앙대 경영이 높더라 이런 얘기고요. 여기 전공개방만 돼 있잖아요. 인문대학 이런 데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중앙대가 머리를 쓴다고 했잖아요. 철학과 하면 한참 떨어진데 인문을 묶어버렸으니까 솔직히 인문대학에 철학과를 씁니까? 오히려 어문계열이나 국문이나 이런 쪽 갈고 쓰는 거죠. 인문이 그래서 나번에 36명 뽑지 않습니다. 2월도 39명이니까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 충원도 많이 됐습니다. 근데 역시 상위권 애들이 쓰다 보니까 저 꼬리를 많이 자르는 방법을 쓰다 보니까 백분위가 많이 올라간 이런 겁니다. 올해는 이런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텐데 저 자리에 자연계만 좀 조심하시고 그러나 고대가 그 위에서 늘어났고 성대와 모집은 늘어난 점을 간과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리 제가 까먹은 점 말씀드리면 우리 수능에서도 지난해 이 입결 안에서는 수학 가형과 나형이 나머지 상태 100분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100분이 높았겠죠. 지금은 말입니다. 작년에 90 받던 애가 100분위가 8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같이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위는 지난해 수학의 100분위랑 다르게 보셔야 되고 이 100분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여기도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중앙대의 충원율 아까 생각을 해보셨는데 이렇게 많이 됩니다. 다분은 충원이 많이 돌아요. 그래도 입결이 굉장히 높은 거죠. 중대 경영은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이라든가 인문 쪽에 충원이 좀 적은 편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화여대 쪽입니다. 이화여대와 중대 아까 고민하셨던 것처럼 반영비가 다르기 때문에 궁합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대 맞는 학생들과 중대 맞는 학생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선택이 좀 갈리긴 하겠습니다만 입결 자체를 보시면 여기 초등교육 94, 극강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교육인 이화여대 초등교육. 여기는 면접 없이 수능만 봅니다. 수능 100으로 뽑기 때문에 굉장히 상위권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충원이 왜 이렇게 될까요? 얘들이 뭘까요? 얘들이 사실은 다른 대학에 이제 여기 최상위 학과를 가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군에 있는 학과를 써놓고 여기를 써는 경우가 충원이 되는 경우인데 빠져도 대체로 최종 등급자의 94 정도 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국교과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꼭대기 있는 학과들이 충원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좀 많이 내려온다라는 건데 연대 경영처럼 신학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가끔 나타나고 대부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경향이 요즘에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애들이 모의 지원을 하잖아요. 아까 제가 장난치는 바로 그런 것들. 모의 지원이 허수가 좀 있고 사기가 좀 있지만 대체로 그런 흐름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성적대 정도는 지원하니까 펑크가 막 나는 경우는 소위 약간의 좀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은 이렇게 교육은 인기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사범 쪽이라서 조금은 떨어지는 경향이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입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충원은 많지 않죠. 자 이화여대 똑같은 머리를 썼습니다. 이화여대 옛날에 국문과 있었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국문과? 이화여대 철학과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이게 인문통합이 거기 다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들어간 효과는 역시 마찬가지로 46.2%의 충원이 있었지만 입결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꼬리를 자르는 방식을 쓴 거죠. 충원이 됐다는 것은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됐냐면 더 머리를 썼죠. 정시는 늘리라고 늘렸습니다. 근데 어디로 늘렸냐면 예체능을 늘려버리고 여기를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꼬리를 자른 거죠. 더 올라가겠죠. 물론 요 입결의 점수보다는 낮은 상태에서 올라가긴 할 겁니다만 전체적으로 이화여대에서 요런 현상이 있더라.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화여대는 자연계들이 오지 않더라.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공대는 2000년대에 생겨서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다음 우리 세 번째 그룹인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세 번째 그룹이 아니라 3번의 경희대학교 쪽을 보시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외대와 시립대 같은 성적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적대 학생들이 모여있는 이 성적 요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올해의 해자대학은 경희대입니다. 또 해자대학은 외대입니다. 시립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극강의 자연계 지원이 존재합니다. 왜 일단 시립대부터 말씀드리면 15% 반영하는데 물론 10% 있는 건 이해하겠어요.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시립대는 다 자연계를 꽉 차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이 자연계 애들이 바탕 하나를 망쳤어요. 왜냐하면 바탕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하나만 애들이 다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여기 절대 안 갑니다. 대신 도시행정은 또 좋아해요. 왜냐면 도시행정은 약간 건축이랑 관계가 있잖아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과선 학과는 경영 아니면 이런 쪽 세문 쪽입니다. 인문 쪽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근데 왜 제가 여기 시립대를 조심하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대가 사회탐구 요 성적에 변화표는 점수. 제가 어제 보니까 광운대, 건대, 한양대는 변표를 발표했는데 변화 편점수라고 해서 사탐 100분위를 가지고 이렇게 약간 환산해서 자기 받은 편점을 조정해주는 점수가 있는데요. 이과는 100분위 100이 한 70점대 되고요. 문과는 66. 편점이 좀 높지 않았어요. 근데 시립대 방식으로 하면 이 변표가 물이 됩니다. 물. 다시 말하면 100분위 100하고 100분위 80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또 한 번 다시 말하면 탐구 망한 애들은 상관없다 이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시립대의 선발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문과는 여기 말하면 여기 쓰면 됩니다. 나 국어 수학 잘해. 그럼 여기 쓰면 됩니다. 근데 이과 애들도 시립대 반값 등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전공이 또 자유롭게 이동하니까 또 시립대 공대가 나름 또 특성화한 대학이 많잖아요. 여기 씁니다. 그래서 시립대는 문과는 저는 쓰지 말라. 웬만하면 쓰지 마라. 이쪽이 시립대. 그러면 어디 쓰냐? 외대가 있지 않냐? 그 다음 어디 쓰냐? 경희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희대는 두 개 군으로 선발하고요. 서울캠과 국제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캠 쪽은 나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학을 주목해서 보십시오라는 말씀은 나군에 군 이동을 한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대가 있습니다. 시립대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체로 경희대, 외대, 이화여대가 있어요. 나란히 있습니다. 반영비가 제각각이죠. 평이하게 반영하는 이화여대, 들쭉날쭉 반영하는 경희대, 일반되게 국어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 외대가 있으니까 이 대학으로 나눠집니다. 3파전이죠. 근데 3파전이라고 서로 각축이 아니라 수험생 입장에서는 골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점수가 안 좋다 그러면 국제캠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 서울캠도 물론 점수가 나오면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점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영통 수원이고 여기는 이제 회기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경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경희대를 왜 말씀드리냐면 올해 영어가 어려웠습니다. 영어는 3등급이 되면 경희대에서는 22점이 깎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3등급이라고 하면 일단은 아쉽지만 다른 대학 가야죠. 어디? 외대가 있어요. 외대는 외국어 대학인데 외국어를 포기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영어가 140인데 2등급을 138이니까 깎지 않은 거예요. 3등급 134를 안 깎은 겁니다. 영어보다는 어떤 것을 이걸 잘 본 겁니다. 이걸 보는데 이과 애들은 외대를 싫어해요. 걔들 외국어 정말 싫어요.
외대는 공대가 글로벌에 있고 그래서 거기 외대 공대는 명지대 공대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과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영어가 굉장히 발목을 잡힌 학생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넘었다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특정하게 반영비가 높은 학교의 특징은 다른 학교에 빨려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35%라는 것을 두고 쓴 아이들은 여기에 표점이 높아요. 100분위가 아니라. 그 표점은 여기 학교에서만 환산시 높은 게 아니라 다른 대학교, 중앙대도 아까 40% 반영했잖아요. 성대도 마찬가지고. 같은 시기에 동점자가 아니라 유리한 아이들이 악순위에 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안정을 써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그리고 여기를 쓰고 성대를 쓰겠죠. 그러면 여기 애들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경희대는 추합을 생각하거나 나에게 맞는 학과를 쓰거나 이렇게 3파전이니까 분산되겠구나 이렇게 보고 외대 같은 경우는 야 여기는 뭐 이과 애들이 올 수가 없거나 오고 싶지도 않은 과가 너무 많네 이런 거고요. 외대의 특징은 본캠도 굉장히 과가 다양합니다. 물론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몽고과가 거의 최상위 학과에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몽고과를 좋아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상위권 애들이 거기다 몰려서 그렇죠. 무조건 거기 가면 배치 점수가 낮았으니까 거기 쓴 겁니다. 그런 약간 특이한 경우 빼고는 외대는 소수학과가 상당히 많고 그거에 따라 스펙트럼이 많아서 입결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합을 좀 보시면서 그 다음 입결로 넘어가죠. 자 이게 지난해니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시고 올해는 이런 현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회계, 경영, 사회 역시 선호도 뚜루룩 해서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물면표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역시 시립대학교는 그렇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렇게 탐구 영역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 반영비 뭐 이런 부분 지난해 입결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쪽은 주거환경이나 이런 쪽은 이렇게 표점이 혹은 반영식에서 100분위가 좀 낮은 편이고요. 이 영문과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영문과는 위기죠. 없어지진 않겠으나 애들이 외면하죠. 이미 영어는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구글 번역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영어 영문학의 관심이 매력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이게 여기만이 아니라 아까 인하대 영문과도 가장 컷이 낮고 지금 여기 영문과도 컷이 낮은 건 다른 현상과 같이 보셔서 근데 배치는 어떻게 돼 있죠? 항상 이쯤에 돼 있습니다. 영문과 여전히 기성세대나 기존 학부모님들이 보는 배치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보시는 배치표의 영문과가 어디 있죠? 중간쯤 있습니다. 근데 현실이 이런 거죠. 잘 고려하셔서 원서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시도 비슷하게 나타나긴 해요. 항상 이게 변수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지난해 외대 같은 경우는 LD, LT 이게 이제 랭귀지 앤 트레이드인데 무역학과입니다. 여기 이게 랭귀지 앤 디마크 외교학부죠. 이건데 이제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음 제도를 세게 해주죠. 상위권 애들이 씁니다만 여기 애들이 어디로 갈까요? 성대 쓰고 고대 씁니다. 거기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고 여기는 지금 외대 같은 경우는 입결이 없습니다. 환산 점수만 있어요. 잘 보시겠어요? 몽골어과와 그 다음 LT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 따봉형 이렇게 해서 가장 높이 있는 하나과가 있고 나머지가 중간에 있는 형국이 아니라 따봉이 접힌 거죠. 주목형이 된 거죠. 근데 실제로 배치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서 비슷한 학과의 합격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조금 그럼 어디냐? 좀 낮은데 여기는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외대 공대도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데 소수학과나 통번역이 다 글로벌에 있습니다. 옛날에 외대 통번역 얼마나 높았습니까? 글로벌로 가는 순간 한순간에 컷이 낮아졌습니다. 아주 많이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우리가 외대를 씁니다. 근데 보시면 본캠과 이 글로벌 캠의 아주 극강의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적어도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근데 왜 여기 공개를 왜 안 했을까요? 아까 아주대는 제가 그랬죠. 입학처에 실수라고. 이 아주대도 입결 공개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입학처에서 직원이 대급을 보내야 되는데 보낸 줄 알았대요. 이메일 들어와. 그래서 블랭크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직원이 보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왜 없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만큼 외대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여기 충원율도 보시겠습니다. 여기 충원율도 보시겠습니다. 충원이 좀 안 되는 쪽은 아무래도 이쪽 글로벌 쪽이 조금 충원이 덜 되거나 또는 디모크로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많이 충원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딱 거기 갈 친구들만 있던 것 같고 여기 있었던 친구들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했겠죠. 경영학과는 역시 전통적으로 341명이 충원될 정도로 충원율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상위대학 그룹의 학교와의 특징은 역시 상경계열. 서강대 경영이 정말 소문나게 많이 빠져나가는 걸로 알려진 것처럼 외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거고요. 올해 외대는 아까 영어 반영비가 좀 적은 편이다. 그리고 수학하고 국어 30, 30인데 외대 경영을 자연계들이 쓴다 일부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매력적이진 않다. 전과도 할 수 없고 공대는 글로벌이고 이런 것들이 참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립대학. 올해 시립대는 좀 빨간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입결 한번 보시면 역시 전통적인 상위학과가 여기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학과를 바꿀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학과를 바꿔서 경영이나 생물을 갈 수도 있겠죠. 다음 여기 철학과는 높죠. 철학과나 이쪽은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부자유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시립대는 철학과가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자리에 있습니다. 낮지 않네요. 어디가 제일 낮았냐면 충격적이죠. 세무학과가 제일 낮았습니다. 펑크죠. 근데 사실 이거를 펑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시립대 반영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국어나 수학을 반영하고 탐구가 물번표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이 65로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문과입니다. 교차 없을 때. 100분이 65가 붙은 이유는 65가 써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 5등급의 사탕을 받아도 국어, 수학 이 정도면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평균 81이니까 펑크가 낮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 성적을 보시면서 원서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보다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도시행정이랄지 이런 데에 이렇게 국어 수학 성적이 좀 높은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쭉 정리해보니까 결국은 가장 끝은 역시 어문계열이거나 그리고 철학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시립대는 올해는 제가 빨간불의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충원 이렇게 이 학교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학교가 중간 정도 되는 규모의 학교고 아주 작은 학교는 세종대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학교는 아예 학교가 아예 학과처럼 커트라인이 거의 일정하고 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형급이라고 봐서 합격선이 좀 흩어져 있고 그렇고 역시 인기학과는 추합이 많고 비인기학과는 역시 문과 학생들의 딱 그 대학 레벨 심리 대학 레벨이 일단 올려야 돼라고 하는 심리에 의해서 합격선이 일정하지만 추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성적대들이 썼기 때문이겠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인에서 이제 건국대, 동국대로 또 옵니다. 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대인데 우리는 배치표를 아까 얘기하면서 제가 다시 보시라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동건홍이었죠. 지금은 건동홍으로 다 부릅니다. 동건홍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그 아래쪽에 얘기했던 국민 숭실이 아니라 요즘에 숭실국민입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합격선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요. 심지어 서성한이 아니라 성서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은 계속 나타나서 이제 여기는 그렇게 고착화가 됐습니다. 건국대학교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동국대학교 그러니까 전통의 나름의 무색무취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근데 이 두 대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건국대는 군을 많이 쪼갰어요. 여기도 머리 쓰는 거죠. 우수한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렇게 배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학교는 우수한 아이들이 오라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딱 그거에 맞는 애들이 여기 쓰는데 이 30%라는 것이 자기한테는 많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써놓고 상위대학을 써놓는 애들이 꽤 많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건국대 가고 쓴 아이들은 나중에 성대나 중앙대나 혹은 그 아래의 경희대를 쓸 수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나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요 수학 30만 좀 조심하시면 탐구가 그래도 25%거든요.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 저는 이과 학생들이 지금 상담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생각도 안 한 애들이 경영을 쓰게 된 이유가 학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올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면 이 30, 30이라는 딱 거기만 상경계열만 조심하시면 원서를 자기에 맞게 쓸 수 있다. 왜냐하면 탐구 발현비가 적절하다면 이렇고요. 다음 동국대를 보시겠습니다. 동국대는 여기 반영 방식 서로 전통의 라이벌 학교이긴 합니다. 여기가 대표적인 따봉에 해당하는 가장 머리에 해당하는 학과가 되는 거죠. 국어를 상당히 많이 보는 거죠. 여기 인공지능 쪽은 분명히 이과 애들이 몰려갈 가능성이 높은 이런 반영 비율인데 여기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문과의 텃밭이다. 건대는 좀 섞여 있을 거다. 그리고 홍익대를 보시겠습니다. 홍익대도 무색무취의 대학인데 인원이 워낙 적어요. 그래서
경영이라든가 이런 학과들이 또 어디에 있냐면 다 다군에 있어요. 홍익대는 모집군이 다군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군에 있는 학교의 대표적인 문과 학교는 저 최상위가 중대예요. 뭐 한의대가 일부 있습니다. 상리단이 있습니다. 또 빼면 중대, 그 다음에 지금 홍익대, 건국대, 외대 정도 있습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는 아예 모든 학과가 거기 있거든요. 인문학 전체가요. 그리고 거기서 얘들이 표준 점수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와 표준 점수 플러스 변화 점수 표는 뭐냐면 표점을 탐구에서는 변환해 주는데 여기 그냥 합산해 버리는 거죠. 변화 표준 점수 안 쓰고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온 사탄받은 학생들 25%나 되잖아요. 이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은 요 다른 대학과의 차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홍익대학교는 아마 교대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다군이잖아요. 나군의 교대수. 왜냐면 교대가 25, 25, 25 반영하거든요. 그럼 걔들은 홍익대부터 교대로 쓰면 어디 갈까요? 교대 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식의 추합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명여대를 보시겠습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가군에 있습니다. 이 가군의 단연 포지션이 통계학과는 수학이니까 이과를 오라는 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올해는. 나머지 학과들을 보실까요? 나머지 학과들은 좀 쪼개놨습니다. 여기 상경계열 쪽과 인문계열 쪼개놨으니까 올해 숙명대학교 모집 인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고려하면 경상계열대 1화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일반과 빼고는 나머지는 도전해볼 수 있다, 지원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 그룹에서 제가 봤을 때는 빨간불은 없습니다. 건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인데 여기서 본인들이 다 이제 각 군별로 많이 분산된 학과는 나군이고요. 다군은 어쩔 수 없이 추합을 고려하셔야 되고 다군에 최초합을 쓴다? 그런 경우는 점수가 정말 많이 넘치지 않고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고 원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학교별로 하나하나 입결을 보여드리면 역시 여기는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군 상관없이 가장 높은 저기는 응용 통계죠. 이쪽은 올해는 당연히 교차로 애들이 들어오겠죠. 글로벌 비즈니스 안 들어옵니다. 여기. 그리고 얘들 글로벌이잖아요. 여기 위과 애들 외국어 쓰겠습니까? 외국어 잘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왜 어문 나오면 애들은 거기에 전례전례합니다. 그리고 행정 이쪽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기술 경영 쪽은 좀 생각해보겠죠. 테크노 경영이니까. 네, 이런 부분. 지리학과가 상위 있는 건 참 의외죠. 근데 인원이 잘 보세요. 많습니까? 적죠.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데와 적은 데에 대해서 항상 변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분명히 사람들 심리로는 여기 빵꾸 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빵꾸 난다고 낮은 성적대 애들만 쓸까요? 상위 성적대 애들을 씁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원이 적으면 항상 어머니들이 상담하면 두 자릿수 아래면 진짜 지원을 주저합니다. 그럼 그런 애는 진짜 빵꾸가 아니라 성적이 낮은 애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마치 뭐 아니면 돈입니다. 그 해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올해는 어떻게 보는가? 저는 이제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이 점수 보거든요. 92점 이하? 와, 지리학과 내 점수가 아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쯤 내려오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원서를 조절을 합니다. 다음이,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것 필요합니다. 다음이, 요거는 인기학과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와 같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국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결조차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특히 조합이 다양하거나 특정 영역이 강하면 말씀드렸죠. 다른 대학 추합도 많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으로 건국대를 대신하겠습니다. 건국대, 홍익대는 어떤 쪽 학교냐? 같은 추합이라도 좀 예외적, 좀 많이 변수가 있는 추합이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건국대 추합이 많이 도는 위수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추합이 좀 적게 돌아서 학생들이 그냥 나는 여기 철학은 이게 정상이지 않나요? 전 철학과 같은 경우는 5명 모집에 이렇게 해서 최초 5명 모집했죠. 이렇게 해서 경쟁률 이 정도에 2명 정도 충원하고 해서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충원도 거의 안 돌죠. 이런 부분이 소위 인기학과가 아닌 쪽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싫어해서 이대나 중대가 저걸 다 합쳐버리면 단과대학교. 동국대학을 보시죠. 동국대학은 표준점수 반영 대학입니다. 표준점수 플러스 변표를 반영하는 대학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무색무취합니다. 그러니까 점수대로 거의 아이들이 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애들이 뭐 여기만 쓰는 건 아니니까 충원도 어느 정도 돕니다. 근데 충원의 규모가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됩니다. 중국대는 그래도 문과학교로서 학과가 많은 편입니다. 다양하고요. 게다가 이렇게 다 찢어놨잖아요. 근데 지난해 동국대 사학과는 상당히 컷이 높았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많이 몰리면 여긴 내가 낫겠지.
배치표는 분명히 낮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 몰리니까 높아졌잖아요. 여기는 배치표가 높았겠죠. 근데 몰리니까 몰리는 게 아니라 높으니까 안 쓰니까 낮아졌겠죠. 이런 식의 원리로 보시면 바로 불교학부는 여전합니다. 여기는 이제 스님되는 쪽이잖아요. 승려되는 쪽이니까 학생들의 그쪽에 관심이 없죠. 당연히. 다음 여기 동국대학교의 충원율 쪽도 보시겠습니다. 충원율은 높지만 충원인원은 많지 않다는 점. 학과를 다 이렇게 쪼개놨어요. 동국대는 제가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국대나 서강대학교는 입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길을 가겠다는데 근데 성대는 보세요. 성대는 지금 전국 1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설명합니다. 입학사정관. 그런 학교가 있고 그냥 알아서 오세요 학교가 있으니까 점점 동국대는 예전의 명성을 잃어가는 느낌? 게다가 불교 색채가 강하다는 것도 하나의 안 좋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학교 그렇다고 교육 구조가 바뀐 건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전통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은 동국대가 나름 프렌들리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생무치한 대학이 동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홍익대학을 보시겠습니다. 홍익대학의 여기 입결은 본캠을 말씀드리는 거죠. 법학부가 가장 높네요. 저는 예전에는 법대는 학생들이 예전에 법대가 다 있을 때는 사법고시 있을 때고 지금 법대는 아닙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사법고시랑 연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애들이 여기 쓴 겁니다. 다음에 경영은 높으니까 법대를 일단 써보자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입결이 나타난 거고 나머지 학과들도 사범계열, 홍대 사범은 유명하죠. 사범계열의 전통이 있는 학과는 동국대라든가 홍익대가 있습니다. 이런 학과들은 나름 인기가 제법 있다. 반면에 또 한편으로 이렇게 여기 영국고 같은 경우는 훨씬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경영학부는 워낙 추악이 많이 돌다 보니까 입결이 많이 하락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전통적으로 홍대 낮은 과는 동문과 불문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영문이 맨날 떨어지죠. 제가 영문이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점은 말씀드린 학생들의 기피 현상과 연관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피 현상 중에서 저는 그냥 영문은 섹스피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영미 문화 이해하는 거 이런 쪽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입시에서는 이런 부분 이용해서 저는 영문과를 문과 학생들 배치할 때 좀 써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문과는 잘 아시겠지만 과의 영역보다는 좀 더 넓게 공부하죠. 자, 홍익대학교. 홍익대 같은 경우는 아까 충원율 말씀드렸는데 다군이 있잖아요. 다군의 인원이 있다 보니까 워낙 많이 돕니다. 기본적으로 5바퀴 이런 거죠. 5바퀴, 2바퀴, 3바퀴 이런 식으로 해서 충원이 돌아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성적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홍익대가 100분을 반영한 대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00분이 반영하지 않고 표점을 그냥 단순 합산 반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100분위 자체는 낮아 보이지만 표점이 높은 아이들이 많이 쓰는 학교다. 그리고 추합이 아주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숙명여대는 가군에만 있습니다. 이 가군에 있는 숙명여대에서 상위학과는 우리 외식경영인 르포르동블론과라든가 심리학과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대는 여학생 선호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아까 영문은 이제 탈락했고 그다음 언론 이쪽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인기가 상당히 높은 학과고 입결도 이렇게 높았고요. 반면에 역시 영문과 인기 없는 거 여전하고 한국어 문학부도 그다지 높은 인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충원 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역시 환경계열의 충원이 많은 부분이 있고 영문학과 중에서 테스트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영어 교육이니까 좀 다르죠. 여기 나온 친구들 상당히 좀 실력이 있더라고요. 학원계에서도. 그 다음 아래쪽에 가족자원 경영 좀 모호하죠. 학과 자체가. 그 다음 옛날에 가정학과 이런 건데 가족자원 경영으로 이제 학과를 좀 약간 순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어 이런 데 나오면 어머니도 걱정하시죠. 독일어 배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기 바라면서 가장 적은 인원이 프랑스라고 봐요. 그래서 프랑스 쪽은 제일 인기가 없는데 컷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추합도 많이 돌지 않고 대신 성적대는 높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왜 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인도 있지만 이 라인도 좀 보시라는 의미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만드신 분들이 저도 막 같이 이거 지도를 했지만 많이 만들었네요. 자 거기 보시면 이거랑 비슷한 학과가 아까 어디였죠? 건국대였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숭실대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숭실대도 여기 뒤에 입결해서 사회복지학과에 입결이 충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맞는 학과. 그리고 요거는 영어에 주의하실 점. 영어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국민대는
홍익대가 100분위 반영하던 대학이었던데 그걸 내려놨으니까 국민대가 100분위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은 100분위가 나름 유리한, 표점보다 유리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경향이 강합니다. 세종대학은 학교가 적어요.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서 입결도 그 편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번 좀 요동친다 이런 면. 그래서 입학처에서도 자기들이 자기 학교에 입결 컷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넘치면 합격한다고 얘기해 주죠. 근데 그 언저리 걸치면 조심하세요. 올해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이 이제 각각의 숭실대학교에부터 해서 이 세 개 대학교에 대해 살펴보고 이제 어느 정도 대학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이 입결 순으로 저희 정리한 거죠. 조사는 이 대학에서 한 거고 입학처가 정리해서 보낸 거고요. 역시 회계학과는 금융인데 아까 숭실대학교가 35인데 수학이 있었죠. 여기는 이제 애들이 오겠죠. 자연계들 말입니다. 나머지는 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대 같은 경우 이게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는 학생들이 올 수 있습니다. 수학 반영비가 높아서요. 그래서 꼭 볼 때 자기 학과를 고르실 때 이런 걸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평생교육, 그다음에 여기는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쓰지 않거나 그런 쪽이죠. 그래서 저도 배치하다 보면 숭실대에서 걸치면 평생교육 아니면 사회복지 쓰고 이제 학생의 눈치를 보는 거죠. 안 쓴다고 하죠. 근데 대체로 여기 학과가 인기가 높지는 않습니다. 컷도 좀 멀리 나고. 근데 보시면 충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난해 충원이 가장 높았던 데가 여기 이 사회복지였어요. 그럼 왜 그렇죠? 국어 반영비가 35였던 거고 복지학과를 아마 원서 쓸 때 선생님들 포함해서 저 같은 사람들도 포함해서 일단 사법을 써. 그리고 다시 어디를 노려해서 아마 저기를 안정으로 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다음 역시 영문과도 그런 식의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서 충원 자체는 상당히 많다. 이 말은 영문을 걸치고 저기를 소신 지원해라 라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빠져나가지 않은 학과들은 이런 학과들이 있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국민대학교입니다. 백분위가 있어서 좀 약간 경계하라고 말씀드렸죠. 백분위 대학이 왜 경계대학상이냐면 숙명여대가 작년까지 백분위 반영 대학인데 올해는 숙명여대는 백분위를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으로 국민대가 최상이 되는 점. 그러면 입장을 생각해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든 점수를 올린다고 할 텐데 제가 대학 올린다고 할 텐데 국민대가 안정이 있거나 적정이 때문에 여기 지원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 약간 정시 배치가 아니라 정시 유도가 되는 겁니다. 기관에서도 예상을 그렇게 하니까 국민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거기 원서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다음이 숭실대학교의 충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충원이 좀 많았던 점, 저는 이거를 반영비가 아니라 백분위 때문에라고 봐요. 백분위의 대학으로 딱 맞진 않았지만 여기 써는 겁니다. 비인기학과죠. 합격선이 낮은 데니까. 근데 백분위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점수가 잘 안 좋았는데 국민들 걸쳐놓은 거죠. 모의 지원이 이런 데서 적정이거나 나타나니까. 근데 표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았던 혹은 환산이 좀 잘 됐던 학교가 일부 있었을 겁니다. 거기를 걸쳐놨다가 많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쓴 이 학과들 여기는 상위학과잖아요. 이 학생들이 왜 덜 빠져나갔냐 딱 100분위로 거기가 최상이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를 갈 필요를 못 느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는 입결에서 역시 85, 100분위 성적대를 갖고 있고 이건 이제 표점을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 안에서 최상위 학과는 미디어구나 최하위 학과는 사학과구나 이렇게 보시고 원서에 대한 나름의 그 위아래를 잘 살피셔야 되고요. 호텔 외식 경영, 세종대 호텔 경영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여기 명동에 새로운 호텔도 있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기는 예전과 좀 다르다 이거죠. 우리가 잠깐 따봉따봉 하는 게 옛날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입결에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안 쓰는데 이 새로운 호텔 경영이 충원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요즘에 호텔 경영 안 갑니다. 경제 호텔 경영 옛날에 정말 높았죠. 지금은 잘 안 갑니다. 이건 물론 코로나 시국이라는 것도 반영이 됐겠고 아이들이 그냥 경영을 가는 걸 좋아해서 호텔 경영이라는 한정된 경영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호텔 경영하면 좀 해외도 얘기하고 리조트도 얘기하면서 좋아했는데 요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도 반영되어 있고요. 학과 보시면 역시 인기학과들의 충원이 좀 많고 여기는 인기학과는 맞지만 요즘 예전과 다른 충원 상황인데 충원이 됐더라도 어떠세요? 학교 안에서 입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학교 자체가 하나의 합격선이 된다라는 게 세종대학교. 학교도 예측을 못하죠.
성적은 비슷한 애들이 옵니다. 자, 제가 이제 서둘러서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 체크 포인트를 뭘 해야 되냐면, 수능을 보고 준비하셨겠지만, 수시 쓴 아이들이 지금 현재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합격자 발표 계속 추합 혹은 뭐 예비번호 받아서 합격하고 나서 그래도 합격을 못 시킨 대학들이 많습니다. 성균관대학교도 그래요. 그 충원이 가장 많았던 학교가 옛날에 성균관대학교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최종 확정 인원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성시 인원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변표는 제가 조사해본 결과 문이과에 유불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정을 했는데 94 아래로 가면 2등급, 3등급 때 사탐, 과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 꼭대기 애들 100분이 99, 98, 100 요 아이들끼리의 차이인데 과탐 100분이 98, 99, 100인 애들은 의대 가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때문에 교차가 아니라 이과 애들은 탐구 하나 망하고 수학 작은 애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는 환산해 봤는데 가천대학교 공대가 나오는데 또 다시 교차해 봤더니 인서울의 일부 경영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바뀌는 거죠. 경쟁률 추이를 보셔야 돼요. 이거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늘었어요. 그럼 늘었다면 좋은 현상 아닌가요?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올해는 배치할 때 점수 자체는 정말 요즘 애들 말하는 것처럼 괴랄하다 이런 말, 괴랄, 지랄 맞다 이런 말이 괴상하고 지랄 맞다는 말인데요. 요즘 애들도 말도 잘 맞죠. 하여튼 늘었고 경쟁이 낮았다라고 하면 이거 안 좋아요. 지난번 6개월 보지 마시고 모집 인원 줄었고 경쟁이 높다면 이건 데인저러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찬 지원 심리가 어디에 있느냐? 경영에만 있습니다. 하향하는 심리가 있느냐? 이건 전부에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 수학 안 좋은 성적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심리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주요대 모집 인원 늘었습니다. 약대 이과 애들 모집 인원 1,500명이 올해 들어갔습니다. 그럼 애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도한 불안 심리를 좀 내려보시고 제가 말한 요거는 고려대와 그다음 다른 대학과 또 다른 대학 사실상 합격률이 제일 높은 고려대에서 685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더 늘어나니까 685명이 늘었어요. 그럼 그 늘어난 인원만큼 여기 학생들이 올라가고 여기 학생도 올라가는 건 다 아시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교차하는 아이들이니까 이 문과 학생들도 머리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교차가 없는 이 학과를 중심으로 이 학과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인문이나 사회과학이나 미디어의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경영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따져봤더니 고대는 교차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탐구 반영비가 높습니다. 그리고 수학 반영이 높지 않고 무슨 가산치도 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요 아래 대학들은 아까 제가 성균관대 얘기하고 쭉 얘기해서 중앙대는 뺐습니다. 왜 뺐을까요? 제가 말한 해자대학이 아닙니다. 이 대학들은 나름 성대 안에서도 요 학과들, 사회과학대학입니다. 글로벌 경영은 좀 넘을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학과들은 제가 무의지원 사이트 가보면서 조사해봤더니 애들이 좀 외면한다고 할까요? 좀 덜 씁니다. 한양대도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파이낸스 경영은 정말 많이 애들이 씁니다. 자연계들이. 여기는 안 써요. 역시 이화대는 쓸 이유가 없고 외대도 마찬가지. 그러면 관영비도 일정하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아까 배치와 상관없는 연쇄적인 이동이라든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라인에 노란 라인에 계신다면 고려대. 물론 이 현상도 있어요. 너무 고려대를 많이 쓰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세대가 모집인을 좀 늘려놨어요. 만약 연세대 성적이 되면 연대를 쓰면 돼요. 근데 저는 일단 고대를 착한 학교를 받고 그 착한 학교 때문에 여기에서 연쇄적으로 쭉 이동이 올라가서 성적대가 물론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합격수는 높아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해와 비슷한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건 오히려 그냥 그 성적대를 찾아가는 거지 시험 어렵다고 해서 나 망했어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보시라고 저희가 표적 설명했잖아요. 이 표적이 이 파란 색깔을 쏘셔야 됩니다. 파란 색깔. 빨간 데를 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간 데 말고 파란 데를 꼭 쓰십시오. 그 대학은 이렇습니다. 같은 성대라도 남은 성대는 전 안 쓰겠습니다. 가부 성대는 착한 성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여기를 이제 타겟을 하신다면 건국대, 동국대 중에 고르시는데 전 동대가 올해 나름의 무생부 취하니까 무난하다라는 거고 건대는 약간 선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홍대도 괜찮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숙명여대 아까 말씀드린 반영계에서 문과 유리한 반영비 이런 부분하고 국민대는 조금 조심하시고 이난항공대는
합격선이 높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은 선호도가 높은데 전국적 선호도는 한 군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잘 쓰시고, 여기까지 하나 더 했네요. 여기가 소신이시라면 그 아래 그룹은 성신여대, 그리고 이제 명지대, 상경대, 과기대 이런 학교들이 사실상 파란색으로 타깃이 될 수 있는 학교다. 물론 송시대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각각 대학을 가려서 원서를 쓰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 배치 보면서 느꼈던 그 답답함이 조금은 좀 내몰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원서를 쓰시고 제가 과도기라고 했잖아요. 과감하게 도전하고 기다려라 라고 했으니까 과감하게 도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너무 운과 위축되지 마세요. 네, 원서 잘 쓰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